다음으로 박수 부탁드립니다. 블루사이드 선수들을 환영합시다. 태국에서 파야 3회 Here comes the blue corner from Thailand. 우리는 세상을 최대의 만듭니다. NX 일본 챔피언. 그는 이미 우리 반지에 도착해 있었다. 자, 우리가 다음에 마주할 것은 중국에서 온 거야. 양일용. Here comes the 오프닝에는 매우 red 중국식 얼굴 corner 가면이 등장합니다. from China. 저 사람이 I 우리 gave you 양일용이었어. Yaoyu. 블루사이드 플레이어 파야 3회 23세 키 174cm 프로 전적 165경기 125승 7무 레드사이드 선수 양일용 23세 키 178cm 22경기 18승 5KO 그는 이 경기의 심판을 맡았다. 태국에서 온 나송카 씨였다. 지금 67kg 클래스는 정말 치열한 경쟁이에요. 레드사이드 선수 양희롱, 태국의 블루팀 선수 파야 사메와의 경기. 양쪽 모두 매우 뚜렷한 스타일로 시작합니다. 양쪽이 서로를 안고 있었다. 블루사이드 플레이어 파야 사메. 명백한 애는 전형적인 태국 스타일입니다. 양희룡, 우리는 방금 식사를 했어요. 콤비네이션 펀치는 조금 더 높지만 자세는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태국식 스타일 같아요. 하지만 그의 복싱 스타일에는 자유전투의 요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라운드에서 양팀 간 공격 스타일 차이가 매우 뚜렷했다. 양희룡이 연속된 정면 공격으로 길을 열었다. 그리고 펀치를 합쳐서 공격하세요. 하지만 파야 3회의 팔을 굽힌 수비가 이를 무력화했다. 좋아. 앞다리로 아주 빠른 중간 스윕. 또 다른 중국 측 스캔. 중간 스캔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양희룡이 팔로 방어한 후 그는 즉시 주먹 공격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 파야 3위는 분명히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그들의 첫 두 라운드 매치업의 첫 두 라운드가 양희룡의 복싱 기술이 매우 차분하고 일관성 있으며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윕 후 바로 팔을 굽히는 방어로 전환하세요. 양희룡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야. 수비 후 펀치 기술을 이용한 반격. 양희룡의 포옹을 보면 이것도 무에타이 스타일 아니야? 네. 그 포옹은 무에타이 파이터의 자세와 같습니다. 게다가 양측 모두 움직임의 리듬이 비슷했다. 하지만 양희룡의 공격 움직임을 살펴봅시다. 콤보 펀치를 조금 더 넣어. 그러니까 이건 태국식 스타일이어야 해요. 이 킥복싱 스타일.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선수처럼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파야 3회의 왼다리 스위핑 킥이야. 연속적인 스윕 킥. 속도와 파워는 모두 매우 은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양희룡의 팔에 있었다. 양희룡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이제 경쟁은 지금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양희룡은 이미 중거리 스윕을 많이 잡았다. 스윕에서 최소 7, 8번의 킥을 기록해야 한다. 좋아. 양희룡, 높은 스윕이 빗나갔다. 양희룡은 이 발걸음을 이용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앞뒤로 움직이는 움직임이 서서히 다가왔다. 몇 번의 속임수, 니드러 페인트, 그리고 양손에서 곧게 맞는 펀치를 받았다. 이것이 바로 파야 3회의 공격 스타일입니다. 조금 단조롭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액션의 질은 매우 높습니다. 반면 이 양희룡은 공격 옵션이 매우 다양합니다. 발걸음 소리 같은 것이든, 그리고 페인트, 그리고 주먹과 발차기의 조합. 이 조합은 매우 풍부합니다. 지금 양희룡은 코트 위에서 점점 더 강하게 압박하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공연장 중앙에 자리 잡고 있다. 첫 번째 게임 이후 우리는 이 페이어 3회를 봅니다. 여전히 태국 스타일로 연주하고 있어요. 동작은 꽤 단순합니다. 그가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은 매우 드물게 보입니다. 다리 기술은 왼쪽 다리 하나를 사용합니다. 빠르고 고품질이 중간 스윕. 그는 계속 양희룡의 팔을 때렸다. 양희룡은 이런 공격을 역방향으로 사용한다. 아주 부유합니다. 그리고 발놀림의 움직임, 펀치 기술과 레그 릴레이의 조합을 포함해. 그래, 양희룡이 나타날 때
이 의상도 매우 독특합니다. 그는 서한의 모호의 위대한 장군들 중 한 명이었다. 그는 황중역을 맡았다. 황중년이 거의 60세라는 걸 알고 있어요. 만 명의 병사를 맞설 용기를 여전히 지니고 있다. 더욱이 류비의 오나라 원정 당시 관유의 복수를 할 때 황중은 나이를 무시했다. 그를 선봉으로 임명해주세요. 오늘 우리 양희롱은 젊은 황중입니다. 젊은 황중에게 올라온 후에 2라운드가 시작된 후 양희롱은 양쪽에서 연속 직선 펀치를 퍼부으며 길을 열었다. 그때 우리는 양희룡을 봅니다. 주먹술로 공격할 때 파야 3회가 물러날 때 그의 실력으로요. 이 왼다리 스위핑킥은 반격에 사용됩니다. 연속된 뒤로 휘두르는 발차기를 보세요. 전진한 후 무릎 공격, 양희룡 수비, 머리를 쥐고 방어할 때 복부 보호에 주의하세요. 이것에 속지 마세요. 파야 3회의 무릎 공격이 명중했다. 이번에는 양희롱이 고통받았지만 이건 파야 3회 매우 고품질이 타격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래도 정말 용감하네요. 네. 그리고 공격 빈도도 전혀 영향 없어. 우리는 양희룡이 매우 영리한 플레이어임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의 푸서크와 페인트를 사용해 조율합니다. 파야 3회이가 공을 쓸어넘기지 못하게 하는 게 합리적이다. 스윕의 품질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그의 휘두르는 발길질을 억제해. 우리가 계속 들어갔을 때 앞손의 지속적인 강사, 또 한 번의 강력한 스윕이 빗나갔다. 또 한 번 높은 스윕. 양희롱은 좌우 직선 펀치를 반격했다. 추격전은 매우 치열했다. 아주 꽉 조여 높이 쓸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 여기 또 다른 두 번 연속 높은 스윕이 나타났다. 양희룡은 이 모든 것을 이용해 후퇴했다. 상체에 후퇴하는 방어는 피했다. 오늘은 기술입니다. 풍부한 전술 배경을 가진 젊은 중국 선수도 포함된다. 이 단일 기술에 대해서는 품질이 매우 높습니다. 태국 선수 간의 대결. 태국 선수의 중간 부분 스윕킥. 신선한 요리처럼 맛있게 만드는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게 진짜 무엇인지 보고 싶어. 고품질 액션 승리. 이런 다재다능한 전술적 배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것이 더 큰 이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양희룡을 보자. 이 상대에게 이렇게 높은 미드 스윕. 전술적인 조정이 있나요? 방법 덕분에 더 좋아졌어요. 우리는 매번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파야 3회에 쓸어내린 킥 후 양희롱은 매우 빠르게 반응했다. 이 모든 것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그는 쓸어내린 다리를 사용해 땅을 놓쳤다. 신체의 무게중심은 불안정합니다. 무게중심이 불안정할 때 근거리 펀치를 날려. 하지만 이 파야 3위는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이곳에 있었다. 타격 후에는 머리를 뒤로 당깁니다. 주먹으로 나를 때리지 마.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팔을 굽혀 방어할 것이다. 쓸고 발길질한 뒤에 후퇴하고 계속 이어가세요. 얽히고 퐁. 이건 수련회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양희룡의 권투 기술이 여전히 공격적인 것 같았다. 이미 밧줄 끝에 있었기 때문이다. 더 이상 후퇴할 공간은 없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간 후 가까운 거리에서 포옹 제스처를 하세요. 양희룡의 주먹 공격을 무력화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양희룡의 전략은 사실 매우 영리하다. 매우 똑똑한 사람 플레이어. 좋아. 무릎 공격. 하지만 양희롱은 명백히 뒤에서 직선 펀치로 반격했다. 이 휘두르는 펀치. 파야 3위의 백핸드 스트레이트 펀치. 품질이 꽤 높습니다. 네. 이 타격 소리가 분명히 들립니다. 맞아요. 두 번째 게임이 끝났어요. 양희룡의 전술 실행. 오히려 더 단호해 보였다. 하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술은 변하지 않은 것 같다. 여전히 자신의 고수준 라인업을 스윕킥에 활용하고 있다. 그들은 양희룡을 공격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강해졌다. 양희룡 같은 사람에게는 스윕킥을 막은 후 주먹 기술로 반격하는 그는 상당한 수비 조정을 했다. 네. 그리고 3라운드 또한 지구력을 시험하는 매우 신체적인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무에타이 파이터들에 관해서는 순수 타이의 규칙은 5라운드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신체적 예비 조금 더 강할 거예요. 하지만 무에타이 파이터들은 이 파업은 비교적 느린 속도로 시작되었다. 왜냐하면 5경기였기 때문이다. 물리적 에너지 분포 측면에서 보면 3라운드 경기 평가와 일치하는 페이스는 다릅니다. 태국 선수의 3라운드를 살펴봐야 합니다. 가장 빠른 템포를 모두 낼 수 있나요? 양팀 모두 수비에서 팔을 꽤 넓게 벌렸다. 좋아. 양희롱의 앞다리 스윕킥. 파야 3회를 살펴보겠습니다.
몇 차례 연속된 가짜 움직임 후 갑자기 모두가 다리를 높이 휘두르며 함께 일었다. 깜빡인 전우가 무슨 뜻인가요? 앞뒤로 움직이는 것은 상대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 무게중심이 앞으로 이동했고 때로는 뒤로 이동했다. 내가 공격할지 거를지 알 수가 없어. 좋아. 양희룡의 연속 주먹 공격. 파야 3회를 이 밧줄 모서리로 몰아넣다. 지금은 3라운드인 것 같아요. 리듬 면에서 이런 경기는 파야 3회와 싸울 수 없어. 이런 리듬, 공격 템포를 더 빠르게 해야 해. 저주파를 사용하세요. 빠른 주파수. 작은 각도의 펀칭 기법. 파야 3회의 공격 리듬을 깨뜨려 상대방의 리듬을 깨뜨리기 위해서야. 그리고 상대 위치의 빈틈을 찾아 공격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한 번의 움직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발놀림이나 공격 주파수를 사용해 사람을 끊어야 합니다. 그의 리듬이 중요하다. 이 순간 양희룡은 속도를 올려야 했다. 파야 3위가 3번이나 4번 연속으로 스윕하는 건 분명해. 양희룡의 왼손과 오른손의 방어용 손이 보입니다. 문장. 이미 파야 3회의 연속적인 발차기에 얼굴이 붉고 보라색으로 휩쓸려 있었다. 아마도 그의 미래 방어에 관한 것일 거야. 8D 수비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양희룡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연속된 팔뚝이 쓰러차기 때문에 점점 저려서 들 수 없을 거예요. 이 시점에서 머리에 구멍이 생기면 나올 거예요. 게다가 경기 후에는 팔이 꽤 눈에 띄는 통증을 느낄 것이다. 꽤 인상적이고 명백한 점입니다. 법정이 꽤 긴장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영호는 꽤 흥미롭다. 게다가 혈액순환은 비교적 빠릅니다. 그래서 통증이 많이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이 순간에도 양희룡은 여전히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 부채를 억누르고 있어. 하지만 꼭 가져야 해. 효과적인 동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좋아. 44초 남았어. 양희룡은 여전히 매우 적극적이었다.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부터 세 번째 게임까지. 양희룡의 주먹 기술은 공격에서 다양했지만 조합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각도는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이런 좌우 직선 펀치 공격. 직선 펀치가 더 공격적입니다. 이 글은 뛰어난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단순한 팔굽힘 방어와 이태국식 주먹 방어 방식 측면에서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각도 있는 훅을 적중시켜야 합니다. 아크피스트 기술. 이런 타격은 태국 선수들에게 더욱 효과적입니다. 안을 들여다보면 태국 선수가 다가오자 이 가까운 포용에 즉시 들어갈 적절한 순간을 잡으세요. 주먹질 공간이 없다. 그렇게 하면 규칙을 정말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게임이 종료되었다. 우리는 세 경기에서 양희룡의 전술이 매우 명확했다. 내가 너를 이길 수 없기 때문이야. 코트 위 두 선수를 보자. 그들은 심지어 두 번이나 서로를 껴안기도 했다. 정말 친절하네요. 영웅은 영웅을 존중한다. 3라운드에서 양희룡은 상대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해 펀치를 사용하려는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파야 3회의 다리 공격 때문에 승질이 꽤 높습니다. 둘째로 공격적인 각도에서 보면 여전히 양희룡의 복싱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다양했으면 더 좋겠네요. 더 많은 훅을 던져라 또는 약간 위로 올라가는 등 이 교차 펀치 공격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신체적 충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로 인해 상대의 수비 집중이 이동하게 됩니다. 머리에서 복부까지 바로 불확실하다. 너무 벅차게 느껴져요. 네. 다음으로 최종 대회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1 번심판이 27대 30으로 승리. 이 번심판이 27대 30으로 승리. Congratulations, Mr. 27대 30으로 승리. Widget 모든 판사가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블루팀이 이 경기에서 승리했다.